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다혜는 남의 자식을 낳아서 친자식이라고 속이고 수철이 뒤통수를 쳐서 집안을 망하게 만든 여자잖아요. 또한 사냥터에서 사료를 뿌려 멧돼지를 유인해서 혜인이를 죽일 뻔한 살인미수 죄도 저지른 범죄자죠. 수철이는 그런 여자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고요. 또한 친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탯줄을 잘랐고 내가 목욕을 시켰고 자장가도 불러줬고 내가 키웠기 때문에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철이가 누군가에게는 그저 등신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 고백할게요. 저 수철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사실 수철이 좋아한 지 꽤 됐어요. 수철이가 건우한테 자전거를 가르쳐 주려고 자전거 배울 때부터 수철이를 좋아했거든요. 수철이가 좋은데 수철이가 너무 바보 같아서 좋아하는 거 티도 못 내고 영상도 막 대놓고 못 만들고 그랬거든요. 근데 다혜도 바보 수철이 좋아서 금불상 들고 돌아온 마당에 저도 수철이 좋아하는 거 떳떳하게 드러내려고요. 건우 친부라는 작자는 아이 앞에서 아무 말이나 막 해서 다혜가 건우 길을 막았었는데 수철이는 엄마가 네 새끼도 아닌 애를 데리고 살 거냐고 하자 황급하게 건우 길을 막으며 내 새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수철이를 어떻게 안 좋아할 수가 있겠어요. 또 자꾸 보니까 건우가 두부상이 아니라 수철이처럼 아랍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혜인과 현우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다혜, 수철이, 건우 이 세 가족에 대한 이야기만 할 거예요. 다혜와 수철이의 첫 만남부터 결혼과 도망 그리고 돌아온 이후의 일들까지 전부 씹고 뜯고 맛보는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눈물의 여왕 12회에서 다혜는 금불상을 들고 건우와 함께 용두리에 있는 수철이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건우 친부인 재무이사였던 한준호가 자기가 사고친 걸 수철이가 사고친 걸로 검찰에 넘기고 왔었기에 수철이가 감방에 가게 될까봐 걱정이 돼서 USB를 들고 왔다고는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었죠. 우리 수철이 울먹이면서 너가 여기 왜 왔든 난 너랑 살아야겠다고 절대로 너랑 내 아들 어디 안 보낼 거니까 또 도망가면 지구 끝까지 따라갈 거라고 말할 때 제 마음도 흔들리더라고요. 다혜가 너 진짜 사람 말귀 못 알아듣냐 나 누나다 라고 하자 수철이 시끄러워. 아 나 왜 저 송수철한테 설레고 난리냐고요. 전 수철이에게 돌아온 다혜가 너가 날 소중하게 대해줬던 게 자꾸 기억이 났다라고 말한 게 가슴이 아팠어요. 수철이가 날 사랑해준 게 기억이 나는 게 아니라 소중하게 대해줬던 게 기억이 났다는 게 슬프더라고요. 그동안 다혜도 연애를 했었을 테니 사랑으로 불리는 것들을 안 해본 건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랑이라고 말했던 것들 중에서 진심으로 날 소중하게 대해줬던 건 수철이가 처음이라는 거잖아요. 모슬이의 말에 따르면 희망상록원 원장은 윤은성에게 못되게 굴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희망상록원 원장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살피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고아원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 다혜도 희망상록원 안에서 사랑은 받아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 누구도 자신을 소중히 대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다혜는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법도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한준호 같은 쓰레기를 만나 아기까지 낳았겠죠. 전 건우 아빠가 완전 나쁜 양아치일 거라고는 예상했지만 재무이사로 있던 그 사촌오빠라는 사람이 건우 아빠일 거라고는 정말 생각도 못했어요. 다혜가 살면서 무조건적인 사랑과 믿음을 받아보지 못했기에 어렸을 때 만난 호구 수철이가 더 기억에 남았던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다혜는 희망상록원에서 수철이를 처음 만났습니다. 수철이는 무서운 누나랑은 결혼 안 하고 싶다고 바들바들 떨면서도 희망상록원에 올 때마다 다혜가 달라든 건 다 줬죠. 장갑과 목도리를 줘서 다혜가 겨울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보내게 해줬고 예쁜 토끼 인형 키링을 줘서 학교를 가는 다혜의 발걸음을 행복하게 해줬어요. 20년 후에도 다혜는 수철이에게 삥 뜯었던 한때 가장 아끼던 그 토끼 인형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우와 혜인의 결혼식에 그레이스고와 함께 나타난 다혜는 자신이 수철이를 기억하듯 수철이도 자신을 기억할 거라고 약간 기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름도 천다혜라는 본명을 그대로 쓴 거고요. 사실 사기를 치는 거니까 가명을 쓰는 게 안전한 건데 본명을 쓴 건 수철이가 희망상록원의 천다혜를 기억해 주길 바랬다고 볼 수 있겠죠. 결혼식장에서 수철이가 다혜 쪽으로 걸어오다가 다혜를 스쳐 뒤에 있는 사람에게로 갔을 때 기대감에 가득 차 있던 다혜가 실망하는 모습이 전 마음에 좀 남더라고요. 한편 영두리에 처음 온 수철은
8년 된 현우 조카 백호의 돌잔치 수건보다 더 믿기지 않는 건 다혜랑 건우가 내 곁에 없다는 것과 윤은성이 날 속이고 농락했다는 거였습니다. 다혜가 자기를 속인 건 믿기지 않는다는 표현을 안 했어요. 오히려 배신감을 느끼려면 윤은성보다는 다혜에게 배신감을 느껴야 하는 게 맞는데 말이죠. 그래서 처음엔 수철이가 원래부터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건우가 친자가 아니고 천다혜가 20년 전 희망상록원에서 자기랑 결혼하자고 했던 누나였다는 걸요. 선볼 때 천다혜라는 이름을 듣고 놀라면서 예쁘다고 했던 거, 그때부터 딱 알았던 건 아닐까. 또 수철이가 자기는 편견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으니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다혜 딱 한 명만 보고 결혼을 추진한 건 아닐까 싶더라고요. 하지만 12회까지 보면서 수철이는 그런 사실들을 알고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수철이는 다혜의 진심 하나는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다혜가 날 사랑하는 건 진심이구나. 다혜에게는 내가 가장 소중하구나. 그래서 수철이는 다혜가 언젠가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에 권투도 배우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야 하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기 싫어서 말이죠. 수철이가 아침 조깅을 하면서 나는 강해, 나는 쩔어, 나는 미친놈이야, 나는 완전 강한 수컷 이럴 때 저만 웃었던 거 아니죠? 진짜 감동적이다가도 고수 찾고 황제 찾고 나는 쩐다고 자기 암시하는 거 보면 내가 얘를 좋아한다는 거에 현타가 좀 와요. 한편 재무이사였던 건우 친부 한준호는 다혜가 있는 곳에 찾아왔습니다. 다혜가 연락을 안 했던 걸 보면 다혜는 한준호와 함께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나쁜 놈들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한준호는 건우를 귀찮아했고 아이가 있는 앞에서 폭행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사실 한준호의 그런 폭행이 하루 이틀은 아니었을 거예요. 다혜가 한준호와 사귀고 있는 중에도 한준호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겠죠. 하지만 그때 다혜와 수철이의 사랑을 받은 후의 다혜는 다르잖아요. 진짜 소중히 여김을 받아보면 내 자신을 험한 곳에 두지 않죠. 나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 곁에 그냥 참고 머물지 않죠. 다혜는 내 새끼인데도 우는 거 듣기 싫으니까 화장실 가서 재우라고 하는 사람을 떠나 내 새끼가 아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 일정을 신경 써주던 사람에게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와인에 수면제를 타 한준호를 잠들게 한 후 돈과 부처상을 들고 건우를 내리고 용두리로 왔죠. 한편 용두리 탑5에 들기 위해 마을을 순찰하는 용두리 오영재에 지원한 수철이는 밤에 순찰을 돌다가 택시에서 내린 다혜와 건우를 봤는데요. 그런데 잘 돌아왔어. 널 용서할게. 이런 말 다 필요 없이 내가 꿈을 잘 꿨다니까 하면서 화가 안아주는 걸로 끝낸 거 너무 멋있지 않았나요? 하지만 수철이가 아무리 다혜랑 함께 살고 싶다고 해도 다혜가 죗값을 치르긴 해야 하잖아요. 특히 멧돼지 때문에 혜인이 죽을 뻔했을 때 다혜가 사료를 숲에 뿌려서 멧돼지를 유인하려고 한 영상이 현우 손에 있어요. 이건 엄연히 살인